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학교 환영합니다. 오후원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원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남겨주시면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배찬수 전문가님과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후원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과 함께 저희 대표 강사님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시죠? 이제 단방향 강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활기차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이제 걱정하셨던 분 걱정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방송 많은 정보 들어보시고 시황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정말 하락만 보여줘서 어디까지 지수가 빠지는 건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시황평 피터 린치가 한 말인데 백밀러로 미래를 볼 수는 없다. 네. 네. 피터 린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백미러로 미래를 볼 수 없다. 정확히 어떤 말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과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또 심리적으로 많이 와닿거든요. 요번 장은 화요일 같은 날 고점으로 시작해서 장중 내내 밀어서 얼마예요? 2,300을 빼고 2,277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런 장을 어저께 같은 장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장이 또 올 거야. 급락장이 또 앞에 있어. 이런 식으로 심리전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결국 한 치 앞에 미래를 볼 수가 없다. 왜 오늘 이제 새벽 3시부터 야간 선물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지만 너무 단언하지도 말고 과거일 때문에 미래를 연상해서 하면 주시장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끝내고 우리는 백밀러로 미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일신, 우일신 또 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 잘 듣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들었던 과거는 과거에 두고 이제는 미래를 밝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시점으로 해서 코스닥이 4%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시황 자세히 짚어볼게요. 예, 이제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불장이죠, 불장. 이제 뭐 누가 더 올라가느냐. 물론 이제 아주 강세장의 흐름 중에 하나인데 코스피가 1.8% 오르고 코스닥은 무려 4%. 그래서 보통 이제 형보다 동생이 더 오르는 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수익이 더 많이 나는데 저도 이런 장은 오랜만에 처음 봤어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장이 아닌가. 코스피는 이제 어때요? 2,300에서 가짜죠, 가짜. 그날 보면 저도 좀 이상하다. 아시아장에서 일본은 플러스로 끝났고 중국도 마이너스를 조금 보이다가 거의 보합에 끝났는데 우리나라만 30몇 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요 날이죠. 2273포인트를 가장 저점으로 보이는 날. 이건 사실은 여러분의 기억에서 백밀러로는 무섭지만 없애야 되는 지수예요. 그래서 2300을 계속 지지하고 결국은 이제 연말장세. 제가 분명히 연말장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어요. 누가 더 이럴 때는 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주식 안 사거나 아니면은 관망 뭐 다시 빠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누가 더 알차게 수익률을 내느냐 연말까지 그러면 1년 동안 뭐 손실 난 것도 충분히 플러스로 만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 특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거래소는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선물 중에 하나는 꼭 팔았는데 이제 오늘부로 외국인들이 기간은 어저께인가요? 장이 안 좋을 때도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줬는데 외국인들이 철저하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외국인들도 현선물 매수에 가담했다는 점. 안타깝게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주식을 팔았는데 오늘은 갖고 있으면 뭐 5%, 7% 저절로 수익이 나는 날이죠. 팔면 안 되겠죠. 당분간은 계속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최소한 갖고 계셔야 되고 현금 있으면 지금 뭐 주식 같은 경우 좀 더 담아도 되겠죠. 그래서 알차게 수익을 내는 장이다. 한마디로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공백이 있었는데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에서 쌍끌이 매수로 지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 아쉽게 잡히고 있긴 한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강세장을 기다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알아봤고요. 코스닥 시황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코스닥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이유는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 지수가 올라도 특히 화요일 날 에코프로 우리 2차전 지주가 계속 장을 짓눌러 버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 지주도 강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업종이죠. 그래서 4% 오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반도체, 뭐 2차전지 관련주 그 외에 뭐 다른 업종들도 전부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장이 뭐냐면 그냥 동반 랠리장입니다. 랠리장.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수익률이 내느냐지 손해가 나는 오늘부터는 그런 종목은 거의 없을 거예요. 포트를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짠다고 그러면 그래서 5%, 4% 종합 코스닥 지수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아주 1년에 한 번 별로 없죠. 이렇게 4% 정도 올라가면서 734포인트에서부터 거의 800포인트까지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지수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닥은 어쨌든 이제 환영할 소식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부터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아침에 양봉이었을 때 또 오늘 장은 또 마이너스 응봉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장이 아니고 이제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원내의 장. 굉장히 긍정적인 장이죠. 그러면 종목도 눌림목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가 매수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거나 그 좀 이 업종 중에서도 좀 소외된 업종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물량을 좀 늘리셔도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종목도 다 수익 그리고 방향성 우리 파생 매매도 제가 이제 이 포지션 완전히 오늘부로 바꿀 거거든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연말 수익률 게임을 즐겨라. 이렇게 한마디로 시황을 평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이 중요한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에코프로가 지난주에는 10%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7% 넘는 상승으로 2차 전지주들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시황과 함께 어떤 업종들을 공략해볼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배찬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2차 전지주들을 비롯한 코스닥 업종들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알아봤고요. 선물시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황 체크해 볼게요. 예, 선물 시장이 이제 할 말이 많죠. 또 선물 국내 최초의 파생 전문 방송이니까 오늘 이제 잠을 안 주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야간에 거의 90% 보여줬어요.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야간 선물의 흐름인데 야간 선물, 그러니까 어쨌든 야간 선물도 오전에 야간 6시에 시작을 하는데 6시 시작해서부터는 많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9시 뭐 이렇게 해서 9시부터 좀 이상한 흐름이 있었죠. 강세 좀 선물이 한 2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FOMC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려나? 미국 선물도 굉장히 강했었고 근데 결국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여기가 딱 새벽 3시 넘어서 4시죠. 그래서 FOMC에서 금리 동결과 함께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 금리를 내릴 그런 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막판까지 장이
야간 선물이 올라가면서 무려 야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죠. 요즘 장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5포인트 상승을 했고 오늘은 야간에만 4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원뇌장이라는 건데 오바, 그러니까 이제 단타라고 하죠. 장중 단타. 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중 단타만 쳐야지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종가에 오바를 하면 어저께 5포인트 오르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오바를 했더니 오늘 야간에만 4포인트. 주간에는 물론 더 큰 수익이죠. 주간에는 몇 포인트죠, 여기? 주간에는 그냥 야간 4포인트 대비 주간에는 5포인트. 어쨌든 조정이 나온 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눌림목 조정에 장이 이제 과거에 화요일장 같이 뭐 5포인트 이렇게 빠진 장 아닌가 고점 대비. 보면 여기도 오늘 같은 날도 오면서 보니까 11시쯤이죠. 11시쯤에 이렇게 음봉에 한번 1포인트 정도, 1, 2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장이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정말 장중에 막 급락장도 많이 연출이 됐었고 오늘 장이 강해도 내일 장은 또 힘없이 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장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장이 아니고 종가 대비 그 다음날 더 오르는 장, 그 다음날 더 오르는 장. 그 흐름도 제가 강의에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텐데 지수의 목표가는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 또 파생시장 방송이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드디어 가운데가 빨갛죠. 외국인들이 주식도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도 샀겠는데 이건 해치기능을 보면 되고 결국은 주식 현선물을 외국인들이 적극 매수를 하는 아주 긍정적인 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죠. 이제 이 FOMC에서 계속 동결 내년 상반기에 인하 예정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자국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주 현명한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목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제 불장인데 수익이 많이 나니까 또 외국인들이 거래소 800억 대비 코스닥을 2천억 정도 사들이는 코스닥시에서 또 오히려 외국인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 13시 투자 스쿨에서는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니까 주식에서도 수익률을 많이 내시고 파생 방향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파생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시는 연말 양타 수익을 내시는 그런 좋은 장을 좀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이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실시간으로는 선물 시장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지금 취해야 될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롱과 숏 어디로 잡아볼까요? 예, 오늘 이제 제가 한번 저번 달 포지션도 한번 대대적인 수술을 한번 했었죠. 이번 달도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롱이고 롱 305 세기약 매수를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가도 나중에는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다시피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 달 포지션도 지금 지수가 어때요? 316이니까 풋 옵션도 거의 이제는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저는 이 평가 손실을 오래 가져가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평가 손실이 난 상태에서 이번 포지션을 전부 초기화 삭제를 하고 305 콜이죠. 이번 물거. 요 설명은 제가 한번 드렸었죠. 어때요? 305는 내가, 등가도 아니고 내가, 극내가 선물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305를 세기약 매수. 그러니까 오늘은 똑같습니다. 롱인데 콜 매수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푼 매도가 아니고 콜 매수. 그 이유는 지금 장이 강세장, 아주 강세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오늘 오른 거, 오늘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또 원외장, 갭상승. 그렇게 되면 이런 비싼 옵션은 선물과 움직임이 똑같기 때문에 선물 1포인트 오르면 얼마 오른다고 그랬죠? 25만 원.
그럼 세계약 정도면 한 75만 원 플러스가 되겠죠.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오르면 이제 지금까지의 누적 손실인 200만 원이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계약 정도 305 콜 매수, 롱 포지션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롱이라는 개념을 콜 매수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풋 매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강세장으로 갈 것으로 좀 점쳐지기 때문에 콜 매수로 305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끝까지 이 전략을 유지할지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실시간 대응 전략들 함께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남겨주셔도 좋고요.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선물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드리고 원픽 종목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굉장히 맛있는 메뉴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점심 먹고 한 잔 마시는 베트남 커피 맛. 베트남 커피요? 예. 네, 뭐 루아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베트남 커피요? 베트남 커피가 방금 말씀 루아 커피보다는 제가 연유가 있어서 달달해서 네. 향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베트남 커피를 먹는 장이다. 이해되세요? 전문가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고 밥을 먹은 다음에 길게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베트남 커피 향을 계속 마시면 그 은은한 향기 때문에 좀 마음 평화롭거든요. 네. 우리 문다연 장학생도 공부하시다가 선물 옵션이 좀 어려우면 베트남 커피를 한번 마셔보세요. 좋습니다. 네. 좀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달달하잖아요. 당도 쫙 오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커피가 아닐까. 그런 기분 좋은 커피의 맛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 나눠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오전장에서 강했던 테마들은 어떤 테마였을까요? 예,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즐기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장은 테마라기보다도 이제 종목군들 틈새 시장 중에 하나인 신규 상장 종목 유진 테크놀로지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갖고 나와봤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죠. 오늘 상장된 종목. 그러면은 신규 상장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따라오고 있는 게 이제 뷰릿이 있는 퓨릿이죠. 퓨릿. 유진 테크놀로지 차트가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서 퍼렇죠. 그래서 뭔가 안 좋죠? 분봉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그래서 이제 상장 종목은 단기로 봐야지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최고가 25,000원. 아침에 이제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다가 25,000원 대비는 20%죠. 무려 20% 정도를 빠진 후에야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수익 나신 분은 거의 없겠죠. 오전장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지금 그 21,000원까지 빠지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뭐 상장 종목 때문에 테마군이 형성돼가지고 쭉 같이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첫 거래 오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장중 내내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요. 그래서 장중 진입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퓨릿이죠. 퓨릿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열흘 넘게 계속 조정을 보였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더 나은 거예요. 최고가 보니까 19,000원 이렇게 있네요. 10월 18일 날 딱 열흘 됐네요. 그러면 상장되고 열흘 동안 그리고 첫날 특히 첫날 들어갔으면 이거 뭐 아직도 손실이 크겠죠. 19,000원이니까 열흘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눈치를 딱 채시고 유진 테크놀로지가 오늘 첫 상장이 되네.
그러면 우리 퓨리 또 빠질 만큼 빠졌죠. 19,000원 되면 거의 10,000원 가격이면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러더니 오늘 이제 30% 정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은 갑자기 뭐 회사가 뭐 이렇게 뭘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해서 오늘 오르는 게 아니고 상장된 종목들끼리 이렇게 테마군을 형성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퓨릿을 관심 종목에 가지고 오늘 상장된 종목이 나오는 순간 퓨릿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테마군은 아니에요. 오늘 뭐 웬만한 테마군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냥 상장 종목의 흐름은 이렇게 봐라. 오전장 좋은 공부할 수 있는 본보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정한 섹터들이 강하기보다도 전반적인 강한 이 시세들 속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퓨릿도 그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오전장 테마 알아봤고요. 오후장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테마라 그러면 아예 길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또 올라타야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는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연말까지 갈 수 있는 큰 테마군으로 형성된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의 움직임으로 봐도 그렇고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기업 미국의 이제 AMD에서 인공지능 칩 부분을 낙관적으로 이렇게 전방했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부터 오늘 그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다우는 나스닥이 2% 정도 오를까 이제 한 100포인트 조금 넘게 올랐는데 이런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낙관론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호재는 뭐냐면은 또 올해 초중반에만 해도 반도체가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많이 남아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였다가 최근에 이 생산을 감소하고 나니까 13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 그러면 감산을 할 때 고통을 이제 호재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저도 좋게 보는 게 뭐냐면 거래소에 대장주가 있다는 거. 우리 그 누구나 아는 든든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가 하락돼도 받쳐주지만 앞으로 이제 연말 강세장에서는 더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대장주가 거래소에도 있고 코스닥은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대장주로 봤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 종목 외에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중에 대장주인데 화면에 잘 나오겠지만 아주 기특한 종목이에요. 10만 원 초반에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거 이오테크닉스 몇 번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죠. 조정 나올 때마다 이렇게 10만 원 초반으로 내려가면 걱정하지 말고 담아도 되는 대장주니까. 근데 오늘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9%,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역시 반도체 업종 중에 뭐 2등주라고 그러죠. 약간 저가주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 대장주조차 9%가 올랐다는 장은 반도체 업종이 이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오른 반도체 좀 부담스럽죠. 오늘 9% 오른 거를 또 따라잡기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내일장 조정이 나오거나 뭐 안 오르면 좀 심력을 흔들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 업종 중에 안 오른 업종, 물론 실적 다 받쳐주는 그런 업종 여러분들 한번 연구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은 연말에 투자처 길게 거래소 코스닥에 모두 대장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반도체 업종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락을 보였던 지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은 비교적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이 열흘 만에 7만 톤자를 회복해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3%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HBM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9% 넘는 상승으로 반도체주들 오후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원픽 종목도 이 반도체주에서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그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입니다. 10월 23일 공략했던 윤성 FNC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요. 오늘 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공략했던 넥스티는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수익률은 4.14%를 기록했고요. 10월 25일 공략주인 테스는 폐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오늘은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SNS텍도 공략을 했었죠.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7일 공략주인 휴온스는 화장품 관련주였는데요. 사업 영역을 넓힌다라는 소식 속에 2.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7.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이 실시간으로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난주에 집계했던 그 수익률 폭보다도 지금 실시간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들 한번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반도체 업종이 두 개가 있죠. 테스하고 SNS텍 두 개 다 무려 8%가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손실이 거의 없다가 오른 종목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테스죠. 우리 테스는 2만 원에서부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계속 이 바닥선을 그려드렸죠. 많이 빠져도 2만 원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만 눌림목이 나오고 크게 조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오늘 보시면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 거래도 많이 안 실렸는데 이 화면에 보면 한 8%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것.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제가 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만 원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이면 아마도 지금 8%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들어가기 좀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에 주도 살아있고 코스닥의 대장주도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만 원까지 보시되 계속 대장주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소형주가 하루 이틀 쉰다고 그래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보시고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쭉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테스에 의해서 SNS텍도 반도체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도 똑같죠. 8%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팔 때 그럴 때 사야 싸게 살 수 있다. 주식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시면 이제 아마 이 종목도 한 번 더 싸게 살 기회가 한 이틀 정도 있었죠. 이 종목은 또 가격이 조금 5만 원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37,000원대까지 이 날이 아마 그날이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10월의 마지막 날에 날벼락을 맞았었죠. 그러면서 우리 SNS텍도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장대 음봉을 이렇게 맞았었네요. 그래서 회사는 건전한데 장이 이상 급락을 해서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어떤 때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 때. 남들이 투매하는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이제 37,500원이 저가, 그 다음 날도 뭐 37,500원이었었네요. 잡으신 분들은 바로 오늘 추가 수익이 더 났겠죠. 더 싸게 샀으니까. 41,000원 돌파했으니까. 이 종목도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셔서 5만 원까지 수익을 보시되 너무 빨리 5만 원까지 오시면 그 앞에 고점이 6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연말까지 기간으로 잡으시면.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기간으로 보시고 목표가를 상회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꼭 목표가 거기까지만 간다는 건 없으니까 연말까지 반도체 종목은 많은 수익, 아까 테스가 또 2만 원이면 3만 원이면 50%죠. 많은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하시고 꼭 그 가격에 뭐 온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말까지 한번 장기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종목 리뷰와 함께 연말 기간 제한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테스와 SNS텍이 모두 8%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역시 반도체 종목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아시는 원익으로 시작하는 것. 원익 홀딩스, 원익 그룹이 이제 반도체 업종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중에 가장 가격이 좀 적당한 가격, 2만 원 초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원익 머티리얼스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스도 한번 기업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흠잡을 데 없어요. 보시면 오히려 아까 전에 테스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원익 머티리얼즈는 앞에 보시면 반도체 이렇게 써 있죠. 반도체 중에 이제 굉장히 그 반도체 그 특수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술력이 되게 있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런지 888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돼요. 와, 그리고 순이익도 이제 한 6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순이익이 거의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그러면 테스가 2만 원대인데 2만 원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익 머티리얼스도. 근데 지금 가격은 현재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아까 2만 원인 테스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세죠. 2만 5천 원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안 올랐어요. 1.7% 상승. 그래서 오늘 8% 오른 종목들이 제가 다 빼고 5% 오른 종목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또 알짜 회사인 이 원익 머티리얼스가 나왔고 2만 6천 원대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 6천 원에서 크게 안 올랐다는 거. 그래서 우리 원익 머티리얼스도 목표 주가는 충분히 3만 원 정도 좀 더 가면 한 3만 3천 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신 건 홀딩을 하시고 이 중저가 너무 싼 것도 안 좋겠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언제 발표할지도 모르고 실적이 좀 안 좋거든요. 대체로. 근데 실적이 좋은데 몇천 원짜리는 별로 없어요.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 여러분이 잘 발굴하셔서 목표 주가 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원익 머티리얼스. 그 외 또 자세한 매수가라든가 그런 내용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스는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인데요. 앞으로의 매출이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 전략 속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매수가와 매도가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들어오시면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주식과는 또 다르게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옵션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배워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신다면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질문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점점 강의도 시장이 급변하는 걸 제가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자 시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그냥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설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장이 변동성이 너무 좋아서 선물 한 계약만 매수 오바를 해도 그 다음날 뭐 5포인트 정도 한 계약당 25만 원이니까 25만 원 두 개 50, 50, 125만 원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물론 거꾸로 매도를 하고 오바를 했다면 하루 딱 자고 나니까 125만 원 마이너스가 되겠죠? 한 계약이라면 그나마 125만 원 손실에 그치지만 뭐 한 10계약을 매도를 오버했다 그러면 1250만 원. 그래서 한 계약만 오바를 하셔도 되고 너무 무리한 포지션 설정할 필요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의의 말씀을 한번 또 드렸고요. 어저께 했던 거 잠깐 복습이죠. 요 한 장만 아마 복습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했나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300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수다. 쉽게 2300 깨고 뭐 올해는 2100, 200, 2000 풋옵션이 그 막 10배가 아니고 또 100배가 올라 버리겠죠. 근데 2300의 선물 지수로는 310. 왜? 전 만기가 330이었는데 벌써 310이면 20포인트를 하락을 시켰어요. 외환위기가 아니면 20포인트 이상 빠진 장 만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 통계상. 그래서 310에서 벌써 오늘 몇시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316인가요? 어영부영? 며칠 전에 이제 296인가 이렇게 빠졌다가 296 대비는 거의 10포인트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 만기 330 대비는 316이니까 20포인트에서 많이 줄었죠. 14포인트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전만기 대비 10포인트. 그러면 320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307에서부터 요때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시그널을 정확하게 캐치해드렸죠. 이상합니다. 306.50으로 계속 하루 종일 하락을 시킨 날이죠. 화요일 날. 종가는 307.10으로 올라가고 끝났다는 거.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을 달아버려서 311까지 이렇게 310을 순식간에 회복을 시켰어요. 장중 내내 밀어서 지금 공포스럽게 만들어 놓은 지수대를. 이렇게 음봉은 나왔지만 결국 이날 장중에 아침에 오전에 4포인트 가까이 올렸다는 거는 올리려는 어마어마한 건 힘이 이제 작용을 한번 보여준 거죠. 그 힘을. 그래서 오늘은 결국 몇 포인트예요? 어마어마한 지수대 310을 훌쩍 뛰어넘어서 316, 7 장중에 7점 얼마까지 갔었어요. 330 전만기 대비 20포인트 빠진 310이기 때문에 310 선물 종합지수로 2300 지수를 쉽게 깨는 장이라고 보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주 오늘 하루 지나면 이제 다음 주 만기주잖아요. 만기주에 또 습성이 있어요. 더 올립니다. 빼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제가 만기주가 됐을 때 한번 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310이다 선물지수로 종합지수 2300포인트 깨면 외환위기가 온다면 깰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5포인트가 올라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들도 외국 펀드들도 돈을 다 회수하겠죠. 자기 국채금리만 해도 10년 만기가 5% 수익이니까 우리나라 주식 매일 빠지는데 굳이 주식을 또 살 필요도 없고 누적으로도 선물을 매도를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2천억 수익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환매를 하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주식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도 어쨌든 수익이에요. 선물 쪽에서.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가 생겼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금리를 동결하면서 뭐 100% 확정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이제 일단 동결은 했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 아마도 우리 IT가 많이 있는 코스닥 시장은 더 이 성장주들은 또 이 많이 상승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에 선물이 바로 반응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6포인트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어요. 어저께 야간에 4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미국 선물의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바로 야간에 꼭 밤 3시에 이런 발언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장도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고 밤 사이에 그러면 야간 선물이 계속 이거 올라가서 2포인트 올라가고 횡보를 하네요. 3시에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벌써 2포인트가 올랐겠죠? 그러면 2포인트가 오른 거를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두려워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있겠구나. 그러면 야간에라도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포인트가 올랐을 때. 2포인트가 그 뒤에 올랐고 주간에는 6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2포인트가 올랐을 때 매수를 해도 4포인트 수익이죠. 미국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아무래도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야간 시장도 미국 시장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고 미국 시장 꼭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시황과 계속 이 내용을 빼버리면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제 그 전에 올랐는데 다시 그 다음날 뺐는데 빠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에 상반기에 내린다는 게 현실화되면 랠리죠, 랠리. 유동성 장세. 절대 그렇게 되면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매매 패턴도 그래서 오늘부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아마 요거까지만 하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모의 투자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포지션 놔뒀으면 지금 다 수익이에요. 근데 빠르게 그냥 전환을 시켜서 수익으로 이번 달 마감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우리 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는 해외 지수 당연하죠. 다우지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세장에서 그러면은 기준을 뭘로 봐야 되나? 미국 다우지수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되면 우리나라의 이 종합지수 차트, 선물 차트하고 다우지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여드릴 텐데 확대를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잘 보이니까 일단 확대를 크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정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반등 목표치를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일단 미국장 기준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써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종합지수도 오르고 선물지수도 오른다. 종합지수가 8포인트 오르면 선물이 1포인트가 오른다. 그러면 선물이 아까 5점 몇 올랐죠? 5, 8, 5, 40이죠? 40포인트는 올랐잖아요. 종합지수 40포인트에 선물은 5포인트.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 선물도 매수를 주문을 넣으면 올라갔을 때 차익만큼 내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매도로. 매도하면 안 되겠죠. 먼저 선물을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를 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로 정리를 하면 그만큼 수익인데 매도를 했다가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수익은커녕 손실이죠. 그래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제일 먼저 매수를 하는 주식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매수를 하셔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좀 취해라.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 지수가 3,300, 3,400이에요. 3,300에서 3,400. 이때가 저번 만기 때 이틀 만에 선물을 10포인트 올린 장. 미국 이렇게 올라가서 목표치인 1000포인트를 회복을 해버리니까 바로 우리는 인정 안 해 하다가 이틀 만에 10포인트를 올렸어요. 다시 빠졌죠? 계속 빠졌죠? 지금 보시면 요 정도 한 3,250 정도에서 목표치는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차트 자체도 지금 우향했기 때문에 여기에 1000포인트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 최저 목표치로 아직 반 정도 뭐 크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대충 여기서 오늘 양봉을 달고 끝났는데 양봉을 달는데 우리나라만 괜히 화요일 날 음봉을 달았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만 오늘 더 우리 장이 힘차게 올라갔는데 아직도 한 3,300, 33,700까지 올라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연동이 돼서 미국이 내일도 오르고 내일 모레도 오르면 이젠 틀리게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화요일 날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화요일 날 오히려 4포인트 뺐을 때 매수를 종가에 들어갔으면 오늘 한 10포인트 이상 수익이 났겠죠. 미국 장을 보시면 계속 양봉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간에 괜히 음봉을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아마 여기까지는 힘차게 가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하향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정도 목표치가 아직 멀었어요. 올라갈 자리가. 근데 일단은 최저치 1000포인트 정도로만 잡고 올라갈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음봉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양봉은 당연히 우리가 수익이 나니까 좋은데 음봉에 너무 위축돼서 정리를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장이 음봉이 나오더라도 음봉을 사랑해서 눌림목 시 추가 매수 형식으로 아시죠? 주식도 눌림목 나올 때 추가 매수하면 저점에 매수하면 반등 나오면 또 수익도 좋아지잖아요. 선물도 눌림목이 나올 때 무서워서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아주 노련한 매매를 하시면 이번 연말장이 달콤한 우리 그 베트남 커피를 마시면서 휴양지에서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시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매매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시간 가는 게 굉장히 막 행복해요. 베트남 커피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당황하셨던 장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장을 정확히 안 보시니까 그런 건데 미국 장도 여지없이 여기서부터 계속 양봉이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어때요? 거의 330 전 만기 대비 20포인트를 뺐는데 여기서 보시면 확실하게 힘차게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음봉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여기 정도 저는 좀 높게 잡고 싶을 때 34,000으로 보고 싶은데 뭐 저점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고점도 내려간다고 해도 요 정도까지 아직 공간이 반 정도나 남아 있어요. 오를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하실 때 꼭 뭐 장중에 막 이거 굉장히 뭐 요동이 심하고 주식하고 틀리게 갈팡질팡 뭐 추세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셔서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향후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 기준은 단순하게 우리 시장만 보면 너무 그 잔파도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기준을 미국 다우지수로 보시고 과연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루 이틀 더 흔들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죠. 저가에 이렇게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목표 주가는 한 34,000 정도로 잡으시고 좀 길게 여러분들이 순탄한 항해를 하셔라는 의미에서 절묘하게 오늘 시황이 또 급등하는 시황이라 이게 다 온 거 아니에요? 빠지면 어떡해요? 이런 또 질문이 또 유튜브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목표를 다우지수를 잡으시고 바닥 대비 1000포인트 아직 반 정도 더 오를 자리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시는 매수를 해라. 오늘의 좋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내 주식을 하더라도 국내 선물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을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짚어주셨고요. 그중에서 다우지수를 어떤 그 기준점으로 삼으시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강세장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더 추가적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심화 과정까지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롱 포지션을 잡아봤고요. 워닝 머티리얼스 원픽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강시장에서 선물 지수 반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고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